어제 원혜영 의원하고 정병국 의원, 네. 경쟁자시죠, 나오셨었는데, 제가 원혜영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신당 그 추진 소식 문자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예, 뭐 문자로 받고 TV로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27일 날 목요일 날 김한길 대표 안철수 위원장인가 두 분이 만나서 언론에 어떻게 보도됐냐면 기초선거 정당공천 얘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의 참고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이거는 뭘 합의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겨우 그 얘기 하려고 만났겠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 이야기를 동료 의원들한테 딱 짚어서 얘기했더니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짜까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 날짜까지 짚었어요. 그렇다면 워낙 급하니까 일요일쯤 뭐가 터지겠구나. 그런데 제 예측대로 일요일 딱 터졌습니다. 근데 저는 직전에 지도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일찍 받으셨네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합당 신당 추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당장은 우리 경기지사 선거에 어떻게 유불리를 작동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상곤 후보가 들어옴으로 해서 불확실성이 좀 커졌죠. 후보 선정하는 과정에서. 네, 후보 선정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당에는 또 남경필 후보가 들어가서 남경필 후보가 이제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경필 후보를 상대로 누가 본선에서 확실히 이길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로다가 간다면 저는 제가 많은 경기도민들이 결국 제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 여기 가상대결 표도 약간이지만 높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정당 지지율은 6월 4일 선거 전에 가면 새누리당과 지금 민주당은 현재는 우리가 4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새누리당에 그게 거의 같은 수준에 갈 겁니다. 그러면 누가 경기도지사를 더 잘할 거냐 하는 인물 경쟁이 될 텐데 그 점에서 저와 남경필 의원은 지지 기반이 많이 겹칩니다. 저도 수원이잖아요, 또 같다. 수원인데다가 또 이제 성향으로 보면 저도 중도 쪽이고 남경필 의원도 보수 쪽에서는 중도 쪽이고 그러니까 성향이 많이 겹치는데 그분들이 대개 저는 제가 지지 기반이 훨씬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게 경기도지사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경제위기 지금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도 IMF 위기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경제부총리 출신 그 다음에 수많은 경기도 내에는 뭐 도시, 농촌,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요. 갈등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갈등을 조정하면서 하나의 경기도 통합을 만들어내려면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문제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지난 10년간 제가 정치하면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저는 경기도를 위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예를 들면 LG 디스플레이를 파주에 인가해 준 거 제가 경제부총리 때 처음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손학규 지사가 그때 그런 인가는 제가 해주는 거죠. 손학규 지사 시절이죠. 시절이죠. 그다음에 수원 비행장을 이전하는 그런 근거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절차가 3월 20일 날 수원시가 드디어 이전 신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두 당이 새정치연합 쪽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좀 합치는 건데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일단 자기 진영, 자기 쪽 사람이 후보로 나서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을 다 민주당 쪽에서 후보가 나가면 어디가 후보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더 작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빅딜설에 근거한 거고 그거는 작은 정치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누가 더 본선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점에서 그거는 누가 선언적으로 정할 수 없는 거죠.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의사. 전략 공천은 안 되는 거고. 거죠. 경선을 통해서 유권자들과 우리 이 두 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된 그런
룰에 따라서 공정하고 아주 네. 중립적인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선을 통해서 선출되는 것이 새정치라고 하는 그 뜻에 맞는 거죠. 근데 남경필 의원이 이제 한참 후배죠, 고등학교. 네. 근데 남경필 의원은 그동안에 계속 안 한다 하다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 후배보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훨씬 먼저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지율은 한 10% 정도 뒤지는 걸로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9% 정도 지지했는데 그것은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아직도 우리 당 정당 지지율보다 한 15, 20%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 경쟁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곧 이 균형을 이룰 것이고 그러면 우리 당에서 경선 후보로 제가 되는 순간 저는 훨씬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선 후보만 되면 우리 당의 후보, 우리 당의 본선 후보로 제가 선택이 되면 모든 면에서 남경필 의원을 확실히 누르고 본선에서 큰 차이로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외에 가장 최근에도 경기고등법원을 수원에 유치하는 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가정법원도 따로 만들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력한 후보들은 이제 김진표 의원, 원혜영 의원, 그리고 김성곤 전 교육감, 거기에 이제 김창호 전 정보처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끝까지 경선 체제로 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서로 예를 들어서 원혜영 의원도 고등학교 이제 후배신데 같이 손을 잡고 뭘 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물론 전혀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네. 새 정치를 하는 마당에 아주 멋진 경쟁을 해야지 그렇게 뭐 하는 일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